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커피 한 잔, 물 한 잔, 아니면 스마트폰 확인? 저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십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도현입니다. 올해로 88살이 되었고, 내과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환자를 돌본 세월만 60해가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 살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약도 수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건강을 바꾸는 것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60 무렵까지는 환자들에게만 건강관리 잘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몸은 내버려 두고 살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피로가 저를 괴롭혔지요.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식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식초나 마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집에 있던 일반 식초를 마셨어요. 한 달 정도 해봤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해외 의학 논문을 찾아보니 연구에 사용된 것은 모두 천연 발효 사과 식초, 즉 애플 사이다 비니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 식초로 바꿨습니다. 마더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발효균이 들어있는 원액 사과 식초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조미료로만 알던 사과 식초가 제 삶을 바꾸고 지금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지금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식초의 10가지 놀라운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2스푼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34%나 억제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포도당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7.1까지 치솟았다가 석 달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며 6.2까지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놀라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매주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내 몸이 스스로 치유되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복 혈당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150을 넘기 일쑤였는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석 달 만에 12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들쭉날쭉하지 않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큰술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만 해도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막아줍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일본 미즈칸 연구소에서 175명의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12주간 매일 15ml의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23%나 감소했습니다. 아세트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담즙산 배설을 촉진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지혈증 때문에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0을 넘나들었거든요.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후 6달 만에 2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뭘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의 변화였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서 혈압약을 2알씩 먹고 있었는데 식초를 마신 후 130대로 안정되면서 약도 한 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밤 동안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쉬는 동안에도 식초는 조용히 일하고 있는 거죠. 스타틴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식초 섭취는 약물과 병행하면서 서서히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부 비만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라 불립니다. 일본 연구에서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내장 지방 면적이 최대 7.4%까지 감소했습니다. 저 역시 체중이 84kg까지 불어났다가 식초 섭취와 함께 8개월 만에 8kg을 감량했습니다. 허리 둘레도 10cm나 줄었어요. 그때 입던 바지가 헐렁해져서 새로 맞춰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뱃살의 변화였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배가 들어갔어요. 복부 CT를 찍어봤더니 내장 지방이 확실히 줄어 있더군요. 의학적으로도 확실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식사 전에 식초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 한 잔이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식초는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마시면 수면 중에도 지방 연소가 계속 이어져 다음 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하루 30ml 이상은 피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지죠. 이때 식초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위산을 보충해주고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고기를 먹고 나서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저 역시 60 중반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밤에 누우면 위산이 올라와서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식사 전 식초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변비 개선 효과였습니다. 식초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거든요.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도 원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던 배변이 매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식초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식초를 마시기 전까지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마신 후로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또한 식초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만성 염증은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식초가 이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염증 수치인 CRP가 3에서 1.5로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 찾아온 김철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호님은 74살로 10년 이상 당뇨를 앓으며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늘 160 이상이었고 식후에는 300을 넘기도 했습니다. 늘 무기력했고 마음 한켠에는 나는 평생 환자로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철호님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합병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저릿저릿하다고 하시더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이었어요.
시력도 예전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침 저녁 식사 30분 전 식초물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뭔가 달라질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 이하로 내려왔고 한 달 뒤 공복 혈당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철호님은 매일 혈당을 재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에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 후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는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6달 뒤에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하고 약물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늘 지쳐있던 얼굴이 생기를 되찾았고 스스로의 몸을 다시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합병증 증상들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가락 저림이 줄어들었고 시야도 더 선명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식초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철호님은 지금도 하루 2번의 식초 섭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치보다도 한 사람의 삶이 다시 활기를 찾는 장면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60 무렵부터 관절 통증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했지요.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나이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진통제만 처방해줬어요. 아내는 매일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며 식초 섭취를 권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꺼렸습니다. 시큼한 걸 매일 마실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죠. 그러나 제가 직접 함께 마시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속쓰림도 덜해졌습니다. 2달 후에는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달이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고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피하던 동네 뒷산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진통제를 끊은 지 1년이 넘었어요. 가끔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쑤시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씩 산책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살피는 것과 가족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저는 아내의 회복을 통해 식초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라는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강조해 온 건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 즉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과 식초여야 하는가? 이유가 명확합니다. 곡물 식초나 합성 식초는 산도만 높고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뿐 아니라 폴리페놀,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 조절, 체중 감량, 면역력 강화에 더 큰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발효균과 효소가 살아있는 원액, 그대로의 사과 식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소화와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마더는 식초 병 바닥에 가라앉은 탁한 침전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유익균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식초를 권했는데 사과 식초를 마신 분들과 일반 식초를 마신 분들의 결과가 확연히 달랐어요. 사과 식초 그룹은 평균적으로 혈당 개선 효과가 40% 더 뛰어났습니다.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벨에 천연 발효, 무첨가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사과 100%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투명한 제품보다 침전물이 약간 있고 탁해 보이는 원액 사과 식초가 더 좋습니다. 실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 식초를 고를 때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표기를 확인하세요. 꿀을 한 작은술 더해 마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미 식초나 포도 식초도 나쁘지 않지만 건강 목적이라면 단연 사과 식초가 최고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더할 나위 없죠. 나이와 계절에 따라 식초 섭취법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하는 소화 기능이 아직 양호하므로 식사 직전에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약해지므로 식사 30분 전에 미리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하고 처음에는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2번으로 늘려가세요. 계절로 보면 여름에는 식초의 살균 효과가 더욱 필요합니다. 세균 번식이 활발한 시기이거든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봄, 가을에는 아침, 저녁 2번, 여름에는 점심까지 해서 3번, 겨울에는 저녁 1번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계절에 맞춰 조절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이 약한데 식초를 마셔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드시려면 물에 더 많이 희석하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치아가 상하지 않겠냐는 걱정입니다. 산성이라서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 있어요. 빨대를 사용하거나 드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얼마나 오래 마셔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는 3개월 정도면 변화가 나타나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약과는 문제 없지만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당이나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임신 중에 마셔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꼭 필요하다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식초만으로는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건강 습관과 함께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식단은 가능한 한 자연식품 위주로 드세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가 아무리 좋아도 기본 식단이 엉망이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초가 혈당을 조절해 주지만 운동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식초의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리거든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식초 섭취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5ml에서 30ml, 큰 술 1스푼에서 2스푼이 적당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 반드시 물 200ml 이상의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아침은 공복 위산이 강하므로 물을 먼저 마신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식사 전에 드시면 됩니다.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를 사용하거나 드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장기간 치아에 노출되면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원액 섭취, 과량 섭취, 탄산음료 혼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초의 종류입니다. 아무 식초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 즉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곡물 식초나 합성 식초는 단순히 신맛만 낼 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뿐 아니라 폴리페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발효균과 효소가 살아있는 원액. 사과 식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소화와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병 바닥에 가라앉은 탁한 침전물을 보고 상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유익균들입니다. 선택할 때는 라벨에 천연 발효, 무첨가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과 100%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 좋고, 투명한 제품보다는 침전물이 약간 있고 탁해 보이는 원액 사과 식초가 더 효과적입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영어 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꿀을 한 작은술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혈당 조절부터 시작해서 콜레스테롤 감소, 내장 지방 연소, 소화 개선, 면역력 강화까지 전신 건강을 돕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과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루 30ml 이내 반드시 물에 희석, 식사 30분 전 섭취가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여든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하루를 시작할 때 식초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식초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 즉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과 식초는 단순히 시큼한 액체가 아니라 자연이 준 종합 건강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식초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에게 다시 삶을 돌려준 선물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올바른 사과 식초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방의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속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몇 년 후에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사 30분 전에 식초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